PT를 받아야 될까요? 언니 지금이라도 PT를 받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견갑에 힘을 줘보세요. 이게 자극이 이렇게 오는구나. 25살 때 6개월이랑 35살 때 6개월은 진짜 그 가치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오늘은 이 ASMR 마이크지만 좀 크게 해서 ASMR 같지 않게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할 얘기가 뭐냐면 제 영상에 간간히 달리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PT를 받아야 될까요? 언니 지금이라도 PT를 받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다이어트를 한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PT도 그동안 꾸준히 받고 나름 그래도 유지를 해서 지내고 있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가볼게요. PT를 받으면 의외로 좋은 이유, 그리고 PT를 안 받는 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T를 25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4살이니까 지금은 맞아 PT를 받지 않고요. 제가 작년까지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까지 PT를 받았고요. 되게 여러 선생님들한테 받아봤는데 선생님들마다 스타일도 너무 다르시고 저랑 좀 안 맞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PT를 받으면서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요, 열심히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물론 무게를 치거나 이런 것도 10kg였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열심히 했을 때 20kg로 되고 그만큼 근육이 막 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을 보면서 와, 저 정도는 해야지 저런 몸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 정도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이런 몸을 바란다는 게 참 얼마나 이게 얼토당토 안 한 거였는가에 대해서 느끼게 됐어요. PT를 받을 때 설재현 선생님이란 선생님한테 7, 8년 받은 것 같아요. 제 영상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 밤에 제가 운동을 가면 선생님 늘 유산소를 타고 계셨어요. 그것도 경사를 되게 빡세게 놓고. 선생님은 진짜 운동이 생활화돼 있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 진짜 열심히 하세요. 녹화하면서 무게도 엄청 무겁게 들면서 진짜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나도 운동을 할 때 휴대폰 잠깐 보면서 조금 들었다 내렸다 하고 또 운동하다가 또 휴대폰 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중해서 운동을 하는 게 맞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띵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선생님을 보면서 느꼈던 체감했던 자극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작은 이유이긴 한데 PT를 받으면 살 빠지고 못 만들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맘 놓고 자랑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다이어트를 하고 성공을 했을 때 이거를 어디 가서 자랑을 하기가 조금 엄마나 뭐 가족 아니고는 조금 그런 거예요. 몸 만들어지기 좋지 않니? 막 하면 솔직히 별로 들어주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PT쌤한테는 그런 사사로운 옷집 갔는데 날씬해가지고 맞는 옷이 있으려나 몰라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런 걸 어디서 해. 근데 그런 얘기들을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되게 이 운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 재미도 느끼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작지만 장점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너무 당연해서 사실 마지막으로 뺐는데 중요하지만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어깨 운동을 하다가 뭐지?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난 승모가 발달하는 것 같은데 에 대해서 피지컬 밸런스도 찾아보고 JJ도 찾아보고 피플도 찾아보고 막 다 찾아보면서 내 몸을 다 만져보고 찍어보고 그 시간을 쫙 압축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선생님이 가이씨는 팔꿈치가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아니 뭐 등에 견갑을 더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과 에너지가 아껴진다가 큰 장점이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 늘어나야지 나도 재미를 붙이고 몸이 달라지는 건데 혼자 운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하면은 무게를 올리지 않아요. 근데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 확실히 있으면은 그거를 믿고 무게를 용기 있게 딱 올려볼 수도 있고 횟수를 더 해볼 수도 있고 하면서 몸이 좋아지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확실한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견갑에 힘을 줘보세요. 코어에 힘을 줘보세요. 배에 힘을 주지 마시고 코어에 힘을 줘보세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운동을 해보신 분들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느낌이 맞는지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전문가가
이렇게 만져주면서 지금 이 느낌 맞아, 이 느낌 맞아 라는 거를 트레이닝을 시켜줘야지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서 좀 비로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보다 운동이 확실히 1대1로 배웠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를 PT를 오래 받으면서 좀 느끼게 됐고요. PT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림을 선생님한테 좀 몇 달째 배우고 있는데 혼자 했을 때보다 선생님의 노하우가 들어간 강습을 받으면 빠르게 늘고 그거에 따라서 흥미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PT 선생님 잘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PT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고 굳이 PT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케미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에게 가장 주관적인 정말 주관적인 PT 선생님을 고르는 기준은요. 저는 좀 정중한 선생님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웃음도 엄청 많고 장난도 치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사람도 엄청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보는 거긴 하거든요. 이래서 케미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웃기거나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으시면 저는 그 시간에 좀 빠져버려요. 이건 제 잘못이죠? 그렇긴 한데 회원의 몸을 만드는 거에 진심이신 분들은 그때 장난에 포커스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이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웃기다거나 너무 장난이 많다거나 그런 선생님들은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잘 가르치시고 재미까지 있으시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경험상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장에 가면 PT를 먼저 절대 끊지 않아요. 그리고 PT를 등록을 하겠다는 얘기를 절대 먼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체험판으로 들어볼 수 있지만 그 한 헬스장에서 이 선생님한테 받아보고 저 선생님한테 받아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선생님을 배정해주고 이 선생님한테 받을 거냐 말 거냐지 여러 선생님들 사이에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헬스장도 내가 못 다닐 수도 있어. 마음이 괜히 미안하고 좀 그런 사람들은 못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PT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으면 보여요. 이게 선생님이 보이면 그 옆에 가서 운동을 조금 하면서 선생님의 말투나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헬스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나도 알아들 수 있는 정도인지 숫자만 대충 세고 넘어가는 건 아닌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PT 등록을 체험판으로 해볼까요? 보다는 내가 원래 다니던 헬스장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이렇게 내 눈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T 선생님을 내가 선택을 딱 했다. 그러면은 이제 PT를 받으면서도 내가 뽕을 뽑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영상 찍기예요. 저는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영상을 찍기도 했었지만 제가 좋았던 선생님들을 2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2분 선생님 다 영상을 계속 찍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셨거든요. 이 선생님들이 진짜 좋은 선생님이라고 느꼈던 게 이 선생님의 목표는 나를 언제든지 떠나서도 운동에 재미를 붙이고 운동을 혼자 할 수 있는 몸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개체를 만드는 거에 되게 목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회원님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꼭 잊어버리지 마라. 예를 들어서 어깨 운동을 할 때 그날 그 영상을 찍어두는 거지만 쫙 카톡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을 잃었을 때 그 선생님 카톡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맞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PT를 받을 때 꼭 선생님한테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고 혼자 복습을 꼭 해보세요. 다음에 혼자 운동을 하러 왔을 때는 그 사이클 그대로 영상을 보면서 해보면서 복습을 하면 그날의 그 운동이 딱 내 거가 되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때 그 운동들을 몸에 익혀가지고 혼자 하는데 되게 도움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선생님한테 민망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좀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다르니까 꼭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자극이 이렇게 오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2번째는 PT를 받을 때 당연한 걸 안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군가를 가르쳐 보기도 해서 조금 더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걸 물어보면 그 수업의 퀄리티 딱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쌤 저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단백질 보충제 뭐 먹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쌤 저의 운동 수준에 맞춰서 제가 단백질을 1kg당 1.2를 먹는 게 맞아요? 라든지 엉덩이 예뻐지려면 뭐 해야 돼요? 라는 것보다는 제가 무릎이 약한 편인데 무릎이 약해도 할 수 있는 뭐 엉덩이 운동이 뭐가 있어요? 여기 기구에서는 어떤 운동이 제일 무릎에 무리가 안 갈까요? 내 몸에 맞춰진 것들 있죠.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나한테만 맞춰진 운동. 처음에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아픈 게 맞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했던 그런 질문들이 유튜브를 찾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질문들을 했던 게 조금 시간이 아깝기도 했고 내 수업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는 거를 내가 스스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거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굳이 PT를 받아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니 당신은 PT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헬스를 좋다고 해놓고는 왜 나한테는 PT를 받지 말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진짜 PT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운미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T를 받지 말라고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공대 출신에다가 아나운서 준비를 했었고 승무원 출신의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게 제 주변에 되게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많아요. 기자, 간평사, 선생님, 간호사, 의사, 약사, 학원 선생님, 세무사, 회계사, 연구원, 일반 회사원 진짜 많네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친해서 그 사람들의 일상들을 보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학교 다녔을 때 예전 생활부터 되게 밀접하게 봐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언제고 꼭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20대에 본인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하고 힘이 가장 많이 있고 뭔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만 책임져야 될 때. 그럴 때 본인을 평생 끌고 갈 그 직업에 대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어요. 어디로 분산이 되지 않고 한 가지에 되게 포커스를 한 친구들이 지금 30대 중반이 돼서 보니까 성공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성공을 하지 아직 못했지만 제 직업에 대해서 가려고 하는 게 저는 운동이었고 제 친구들은 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았었고 다른 부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커리어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본인의 일상을 잘 끌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PT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해보니까 PT를 받고 한 달, 두 달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는 그 여운이 쭉 평생 가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한 번 운동에 확 미쳐가지고 진짜 적어도 4달? 완전 진짜 미쳐가지고 운동만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흥미를 붙이려면 흠뻑 빠져가지고 해야지만 늘기도 하고 흥미도 느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두 달은 조금 재미를 붙이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아쉬울 수 있다. 그리고 뭐 한 달 하고 내가 계속 꾸준하게 운동을 혼자 하면서 몸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 쉽진 않을 거예요. 의지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PT 받아 하고 이렇게 돈을 주시거나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러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겠죠.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과 뭔가 한정되어 있고 내가 이 돈을 내면서까지 PT를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해서 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두 달이 좋았지 나쁘지 않았어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앞에서 막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면 PT도 받고 그 운동에 대해서 완전 빠져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 거야 난 체력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물론 너무 좋기는 한데 그때에 들어가는 게 돈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에 들어가는 내 세월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거든요. 한 4달 정도 운동에 빠져가지고 운동만 해야지 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세월이 되게 큰 기회비용일 수 있어요. 25살 때 6개월이랑 35살 때 6개월은 진짜 그 가치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34살이 돼보니까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저보다 더 많으시거나 저랑 비슷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꼭 고려를 해서
PT를 끊으시고 운동을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인스타도 그렇고 워낙에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거에 한 몫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래서 더 마음에 짐이 좀 있었거든요. 보여지지 않는 인스타나 뭐 이런 걸로 노출이 되지 않는 정말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들이 멋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에서는 딱 외모, 몸 이런 걸로만 평가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만났을 때에 어떻게 가치 있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인스타를 넘어서 우리가 보지 않는 진짜 가치 있고 되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거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오해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편집을 하다가 조금 이야기가 아쉽다 싶어가지고 덧붙이는데요. 인스타에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껍데기다,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냥 20대, 30대 지금 당장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조금 후를 준비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하는 사람들도 또 그 나름대로 되게 멋있다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제가 아나운서 승무원 준비를 해서 그런지 20대에 좀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변을 돌아보니까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소중한 시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에너지로 뭘 하는 게 길게 봐서 내 인생이 제일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살아온 그 경험에 근거해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몸이 좋아져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이고 저는 사실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업으로 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PT나 뭐 몸 좋아지고 이런 거는 제 친구들도 보면은 20대 때는 살이 조금 쪘다고 해도 멋지게 커리어를 가지고 본인의 일을 하고 30대 초중반이 돼가지고 그때 PT를 받으면서 몸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쟤는 직업도 멋있는데 몸도 좋고 와 진짜 다 가졌다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꼭 지금 당장 20대에 뭐 하루라도 예뻐야지 젊을 때 조금이라도 예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일어나도 되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제가 승무원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늘 얘기했는데 몸을 바꾸고 외모를 바꾸는 거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조금 더 에너지가 들어가고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채널을 보고 있는데 헬스 트레이너 분들은 운동을 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고 재테크 채널에서는 지금 돈을 아껴서 재테크를 하는 게 인생이 바뀐다고 하고 전문직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인생을 바꾼다고 하고 다들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겪어온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PT 이런 얘기하다가 너무 삼천포까지 와버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네요. 너무 얘기가 다른 데로 가버렸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새로운 시리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한풀이 다이어트 관련된 것도 좋고요. 자랑할 것들. 옷을 사러 갔는데 내가 10kg를 뺐는데 그 직원이 날씬해가지고 맞는 옷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라고 했던 이 사소한 그런 자랑. 현대사회가 좀 각박하니까 어디 가서 하기에 좀 욕먹을 것 같아서 못하지만 진짜 입이 막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막 말하고 싶다 하는 그런 자랑들부터 운동하다 막 현타 와가지고 막 무슨 영화를 두셔고 이 운동장을 지금 5바퀴 뜨고 있지 막 이런 생각들 아니면 뭐 오늘 김 과장한테 깨져가지고 김 과장 지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한테만 맨날 뭐라고 해가지고 짜증났다 하는 이야기들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을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수다를 떠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사실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ASMR을 계속 찍으면서 느낀 건데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같이 공감해주고 그냥 수다를 떤다 정도? 진짜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로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